안녕하세요, 김서신입니다. 오늘도 치디 안치홍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친한 척하시나요? 아유, 오랜만에.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치디? 모르겠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 뭐지? 원래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나? 맞아요. 머리 어떻게 스타일이 바뀌었게요? 바뀐 거야? 색깔이 바뀌었나? 오, 이런 거 잘 캐치 못하실 줄 모르죠. 맨날 이것 때문에 싸우니까. 그러니까 그러실 것 와이프가. 같아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문. 자기야, 나 뭐 바뀐 거 없어? 이거잖아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좀. 참. 아이. 오늘 함께할 게스트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워낙에 방송에 안 나오셔가지고 청정구역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진짜 이게 너무 무해해서 나올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필승조 멤버로 삼성의 왕조를 구축한 산 증인이자 하나와 두산에서 열정을 불태웠던 불꽃 남자 건혁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팬들이 왜 이제야 섭외한 거냐, 너무 보고 싶었다, 이런 반응들이 저희가 쇄도하고 있어요, 커뮤니티에. 글쎄요, 거기까지는. 진짜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이따가 다 읽어드릴게요. 기다렸던 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프로야구 선수였고 지금은 학생들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피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권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건혁 코치가 얼마 전에 저희 스토킹 출연하셨던 이해천 코치가 너 나와! 하고서 강력하게 외쳐주신 게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하늘 드림 플레이어즈 게임에서 마운드에 오랜만에 또 서시기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기분을 알잖아요. 네, 관중들 앞에서 던진다는 기분이 어떤 건지 한 4년 만에 느껴봤는데 또 야구장도 너무 좋았고요. 네.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코로나 시기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진다는 느낌? 관중도 없이 네, 조용하게 은퇴를 했고 불꽃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꽃 이제 뭐 다 타서 쟤만 남아있는 거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 이제 후학 양성을 또 수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저랑 약간 라이벌 관계이기도 해요. 저도 이제 아카데미 운영을 하니까 근데 지역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저기 베이스볼 아카데미 건혁 코치님이 운영하시는 아카데미 이름인 것 같은데 156K라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뭐 편하신 대로 읽으셔도 편하신 대로 상관없는데 아니, 근데- 156 읽어도 되나요? 아니 저기 이제 156K 옆에 권혁 코치의 저 약간 투구 모션? 네, 약간 맞아요. 그런 사진 저기 이제 타자라고 하면 저 최준석일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 156kg. 아 일 수도 있어. 그렇게 되나요? 네, 이게 또 그렇게 읽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내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BNP예요. 네. 그 아카데미 이제 이름이 네. 배팅 앤 피칭인 거야. 나랑 이제 봉준군이랑 네. 했었으니까 그 이름 이제 다 무슨 뭐 버거 앤 피자, 비프 앤 포크, 뭐 식당이냐 뭐냐 정확히 해라 막. 애들이 막 그렇게 장난을 친다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권혁 코치의 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러네. 제가 재미있게 풀자면 네. 투수로 치면 156kg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쵸, 그쵸. 구속이 156. 맞아요. 네, 구속이. 맞아요? 의미고요. 네. 저한테 좀 의미 있는 기록적인 부분이라서 보통 이제 선수들 본인의 이름을 그냥 전면에 내걸고 맞아요.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기에는 약간 좀 민망하고 해서 이제 저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민망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본인의 최고 기록이 156kg. 근데 되게 좀- 은연중에 이렇게 자랑. 아니, 나 이런 사람이다. 왼손 투수가 또 156kg 이것도 의미가 있고 뭔가 좀 세련돼 보이잖아요. 진짜 세련돼요. 보이죠. 맞아요. 연호 형 뭐야? 신윤호의 야구 왕국. 맞아, 진짜로.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싫어서 그런 느낌이 싫어서 야구가 아니고 야구왕국. 아니 근데 너무 좀 귀엽지 않아? 신윤호의 야구 왕국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그쵸. 제가 알기로는 수원 쪽에서 이자카야 운영하신다고. 아니 그건 집 근처 무슨 소리야? 수지 제가 수지 살고 있는데 이자카야 수지 지금 살아? 운영하고 계세요? 네. 수지 어디? 성복동 성복동? 네. 아니 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저기 신봉동 네, 바로 살아가지고. 바로 오, 뒤편이에요. 오. 엄마 아빠 잘 있죠? 아니 저번 주에 봤구나. 애들 학원비 벌려고 시작했어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네, 하고 있고. 그럼 내가 한번 모시고 한번 가야겠다. 그러니까요. 되게 서비스 좀 많이 해주시나요? 아이 그러면 안 돼. 종업원한테 조용히 얘기해야지. 조용히 뭐라고요?
권혁 사장 지인이에요. 아니 가게도 작아요. 동네다 보니까 그냥 동네 분들 나와서 맥주 한 잔 드실 정도. 그러면 워낙에 또 술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옆에 준비되는 카스라이트. 혹시 카스라이트 드셔보셨나요? 네. 이 카스라이트 제로 슈가인데 혹시 이것도 접해보셨어요? 요즘 제가 무알콜 맥주를 먹고 있어요. 오, 잘 됐네. 역시 이자카야 사장님답게 식물을 다 접하고 계셔요. 목이 마를 것 같으니까 다 같이 먼저 짠 하고요. 목넘김도 가볍고 또 제로 슈거기 때문에 좀 몸 관리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또 다이어트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짠,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스랑 진짜 맛이 진짜 똑같아요. 너무 좋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원하게 한 모금씩 하면서 저희 재미있는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토킹에 빼놓을 수 없는 코너죠. 권혁 코치의 프로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름 권혁, 1983년 11월 6일생. 대구 수청초등학교 시절 키가 160cm였던 권혁은 성광중 야구부에 진학 후에도 키가 더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작은 키 때문에 야구를 포기하고 공고 진학 후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180cm까지 자란 거였죠. 왜 진작에 키가 크지 않았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춘기 권혁의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수청초교 시절 야구부 우승이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커진 덩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글러브를 다시 잡은 권혁. 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야구부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고 무작정 개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1999년 6월 동네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공을 던지고 있던 권혁은 당시 포철공고 감독인 오대석 감독의 눈에 띄게 되는데요. 이런 운명 같은 만남을 통해 포철공고로 전학, 2학년 말 137km의 볼 스피드에서 3학년 때는 142km까지 스피드를 끌어올리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입단하게 되죠. 프로 무대에서 이름을 알린 건 2004년 9월에 있었던 두산전에 등판해 시속 156km의 빠른 공을 던지며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좌완 영건으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팔꿈치 부상으로 공백기를 갖게 됐고 이후 2007년 드디어 최고의 성적을 써내려갑니다. 60경기 7승 1패 19홀드 평균 자책점 2.79 그리고 100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는데요. 점차 실력을 쌓아간 권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필승조로 활약하며 매 시즌 2점에서 3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이후 FA 자격으로도 하나로 이적합니다. 그리고 이적 첫해 78경기 등판하며 불펜의 중심이 됐는데요. 하지만 2017년 부상과 악재가 겹치며 등판 횟수가 줄었고 결국 하나와 결별 이후 두산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통산 781경기 159홀드로 KBO 리그 홀드 부문 역대 2위를 기록한 미들맨 권혁. 투혼의 상징이 된 그를 우리는 불꽃 남자라고 부릅니다. 권혁 상대하기 싫었어. 불꽃 남자. 어떠세요? 이제는 민망해요 그 소리가. 네, 좀.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33%, 뺨! 맛은 안 뺨, 뉴 카스라이트. 공고하면 그 기술. 나 저번에 이제 해천이 나왔을 때 자기가 야구를 해야 될지 무슨 기술 배워가지고 걔는 계속 그러고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운동이 안 됐을 때 어떤 기술을 터득해서 먹고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요. 자격증은 하나 있어요 제가. 기술 자격증.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걸 따게 하거든요. 네, 하나씩. 용접 2급. 용접 2급, 용접. 실제로. 해천이도 무슨 뭐 이렇게 용접 뭐 그런 거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네. 확실히 딴 건 자격증은 있어요. 약간 그 장롱 면허 같은 그쵸, 약간 보험 그런 같은 거네. 느낌으로. 그런 거네. 써먹을 일 생기면 안 되죠. 그렇지. 저는 이제 키가 갑자기 20cm 이상 자랐다는 이야기에 눈이 번쩍 떠졌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키가 그렇게 커지신 거예요? 그 2차 성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또래들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크는 시기가 조금 뒤늦게 와서 좀 길게 컸죠. 올해. 네, 프로 입단해서도 5cm가 더 컸으니까. 그래? 네. 그러니까 제가 종종 22살 때까지 컸던 것 같아요. 진짜 늦은 거다. 그럼 성장이. 유전적으로 혹시 어머니 아버니가 키가 다 크신 저는 이제 외가 쪽 외삼촌들 외타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삼촌분들이 연세가 거의 이제 70 뭐 거의 그렇게 되시는데 180이 다 넘으시니까. 키는 유전이에요. 크시구나. 암만 우유 먹어도 안 돼. 키는 유전. 저는 우유 안 먹었어요. 우유 안 먹어도 필 사람은 다 커. 저는 우유를 먹으면 이게 탈이 나는. 진짜? 네, 그래서 우유를 못 유전 먹었어요. 불내증 그것이구나. 근데 22살까지 이 성장이 됐다라는 거는 정말 늦게까지 진짜 네. 늦게 성장이
그렇죠. 됐구나. 예, 오히려 학교 다닐 때 저희 그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또래보다 월등히 컸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거의 이제 그때부터 성장이 멈춰버리고 맞아요. 그쵸, 저는 그쵸. 이제 완전 반대였던 거죠. 반대였던. 예.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중학교 때 야구를 시작하거나 했을 때는 조금 좌절하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키가 큰데 나만 키가 이제 160cm.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러면. 제가 동기들이 한 10명 네. 뭐 정도 있다면은 그렇죠.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키가. 이제 네. 예, 중학교 입학할 때는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밀리고 나중에 이제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 그만뒀는데 중간에 그때쯤엔 거의 이제 끝에서 두 번째. 그럼 네. 그게 그만두게 된 이유가 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어요. 대구에 있는 중학교였는데 제일 많이 훈련 많이 하고 또 가장 많이 맞고 여기 앉으시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가장 많이 맞아. 많이 맞고. 여기 앉으시는 분들 되게. 좀 그런 학교였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포철공고 오대석 감독의 눈에 갑자기 띄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프로필상에 있었어요. 사실은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만두게 됐으니까. 대구에 지도자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다시 야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오대석 감독님을 연결을 시켜주신 거죠. 본인이시네요. 이런 애가 있는데 네. 한번 같이 전학시켜서 한번 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 오대석 감독님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면 여기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비교해봤을 때 좀 그런 훈련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드신 편이었나요? 아니면 좀 괜찮으셨어요? 그때는 힘들어서 버텨야 했고요. 어. 이제는 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막다른 길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간절했고요. 그래서 뭐 힘들고 뭐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맞는 거는 조금 덜 맞았죠. 우리는 힘들어도 맞지 않기 위해서 참고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 거 다들 같아요. 그랬어. 옛날에는. 다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때리고 그랬어요. 정말. 뭐 어떤 거 하나 이제야 말할 수 있다. 하나만 풀어주신다면. 말도 안 되는 이유.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기숙사 생활 다 자고 하는데 선배가 12시 넘어서 배고프다고 탕비실에서 라면을 끓여오는 거예요. 근데 코치님 같이 주무시잖아요. 관리한다고. 그거는 뭐 완전 뭐 죽자고 덤벼드는 거지. 왜냐면은 라면 끓이면 탁탁 소리 나지. 맞아요. 냄새 나지. 아 그래 냄새. 그럼 코치님이야. 냄새가 잘못됐네. 걸렸어요. 어쨌든 소리가 들렸는지. 저는 라면 끓인 죄밖에 없는데 같이 맞고 막. 한 젓가락이라도 먹고 마시면 더 억울하고 먹기도 없어. 끓인 죄밖에 없는데 먹기라도 했으면. 너도 나와 왜 안 자고 있어 이제 못 먹어줘. 옛날에 또 뭐 나도 뭐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뭐 빵하고 우유하고 과자하고 막 다 썰어. 이렇게 거기에 사오라고. 꼭 하나 더 붙여요. 남는 건 너 하고. 아 이렇게 똑같아. 남는 건 너의. 근데 집합하고 때리는 명분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야구를 포기하라고 하셨지만 삼성의 1차 지명까지 받게 됩니다. 대구 출신인 만큼 연고지 팀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셨을 텐데 당시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굳이 삼성이라는 팀에 대한 것보다 프로에 대한 거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자체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뭔가 싶죠. 이게 무슨 일이야. 뭔가 결과물을 보여준 것도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전국대회 성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뽑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했던 게 지역 예선 한 2경기 정도? 그 정도 던진 게 다였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다 놀란 거죠. 당시에 이 삼성에서는 윤기련 선수와 권혁 선수를 놓고 고민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이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알고는 있었죠. 기련이는 2학년 시절부터 거의 이제 팀의 에이스급으로 이제 활약을 했고요. 뭐 정상적으로 제가 다시 이제 야구를 시작 안 했으면 기련이가 원래대로 이제 그렇게 아마 수순대로 갔을 건데 갑자기 제가 어디서 놀다가 3년 쉬다가 나온 놈이 빡 하고 나오니까 이제 은연중에 자랑을 아니야. 운이 좋았어요. 어쨌든 두 분 다 윤기련 선수는 또 SK 가셨고 또 권혁 선수 삼성에서 또 너무나 잘 하셨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특히 2003년 9월 현대전에서 첫 선발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해요. 언제 선발 통보를 받았는지. 네. 이틀 전인가 받았어요. 이틀 전에. 땜빵 선발이에요. 땜빵. 네, 땜빵이었고 제가 이제 선발승 이전에 첫 승을 한 게 또 마침 또 수원 현대전이었거든요. 좀 점수차 크게 지고 있을 때 나갔는데 한 3이닝인가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때 잘 던졌던 것 때문에 아마 저한테 이제
선발로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화면에 현대 정민대 선수의 모습이 띄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 전까지 정민대 선수가 21연승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권혁 코치님이 제동을 건 거죠. 경기 끝나고 이제 좀 반응은 맞아. 뭐 팀 정민대 동료도 선수라던가. 있을 거고 뭐 연승을 정말 달리고 있던 맞아요. 대한민국 에이스 투수와의 대결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맞아. 그걸 끊고 본인은 첫 선발승을 또 달성을 했으니까. 뭐 타자들이 도와준 결과물이거든요. 점수차가 꽤 많이 났었고요. 뭐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7대 1이었나? 7대 스코어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기의 그 본인의 약간 그 PR과 자랑이 조금씩 섞여 있다는 느낌을 내가 받아. 그래서 나는 타자가 엄청 잘 쳤다 그래서 한 15점 났는 줄 알았는데 7점에 불과했어. 정민태 지금 코치님 나오셨는데 7점이면 그렇죠. 뭐 크긴 한데 그래도 약간 담겨 있는 느낌이 근데 이제 조금 있어. 2년 차였으니까 어. 프로 2년 차에 권혁이 딱 올라와가지고 아니 그런 생각도 없고요. 뭐 연승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죠. 지금 선신 씨하고 나하고 양쪽에서 막 공격을 하잖아. 지금 막 이거 이겨내야 돼. 오늘 별로 너무 타격감 신경 쓰지 없어요. 마. 타격 없어. 괜찮아. 계속 여기서 될것 무너지는 같아요. 사람들 많아. 계속 가도 됩니다, 저희. 예. 선발 투수로서도 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간간히 이제 팬들의 댓글을 보면 권혁 선발 투수 계속 썼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댓글들도 제가 좀 보고 왔거든요. 선발 투수에 대한 조금 뭐 미련이라던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단호박이시네. 아마 선발을 했다면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뭐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후회나 미련 같은 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상남자네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니와 저는 경기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으니까. 약간 또 그 당시에는 저 선발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꺼내는 선수가 몇이나 있겠어. 없죠. 그냥 죽죠. 감독이나 코치가 야 넌 중간, 너는 뭐 아니, 너 선발 그럼요. 준비 이렇게 나가면 나와야지 이제 뭐. 얘기를 하거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기회가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다. 근데 이프.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 IT가 이쪽이 좀 덜 발달이 됐기 때문에 더 그랬어. 요즘 같으면 내 마음을 말로써 표현 못하면 인스타에 올리죠. 카톡으로 인스타에 올리죠. 번역 코치한테 코치님 나 선발에 관심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트 뿅뿅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 근데도 귀엽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전화 통화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게요. 그런 농담을 했어요. 투수 코치가. 야 선발 나가고 싶어? 응. 이따가 뒤로 와 계좌번호 줄게. 그러네. 논반 진반이야 그거. 그러게요. SNS 쓰면 웃기겠다. 선발하고 싶은 그런 날을. 그럼 팬들이 정해줄 거야. 넌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 진짜. 아니 근데 또 한 번 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04년 두산전에 등판해서 지금 권혁 아카데미의 이름이기도 하죠. 156km의 공을 뿌리게 된 사건인데요. 야. 이때는 저 저희 때야?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가 보다. 아니다. 계속 와, 근데 150km 뿌리면 이상이네. 진짜 그냥 152, 154 막. 근데 저 당시가 2004년도니까 150km를 넘기는 사실 투수도 많지 않을 때요. 네. 이거다. 저 당시에는 구속은 제일 빨랐겠다. 156km. 맞아요. 왼손 중에서는 거의 탑이었지 저 때는. 구속. 그때 기분 좀 어떠셨어요? 자랑 조금 자랑 타임. 자랑이요? 그때 몇 년 차지 저 때가? 2004년도니까 3년 차. 한참 싱싱할 때 아니야. 고등학교 졸업 22살 뭐 그렇죠. 막 이럴 때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스피드가 올라온 것도 제가 입단할 당시에는 40 뭐 해봤자 초반 운동 많이 하고 자꾸 이런 결과물들이 1년 1년 쌓이다 보니까 힘도 많이 붙고 그게 이제 저 때 이제 딱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저해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스피드가 한 40, 뭐 좋아봐야 한 중반? 그런데 시즌 중에 거의 한 10km 가까이 올라온 거니까 몸도 좀 커지면서. 이게 어느 순간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럼 저 때는 진짜 타자들하고 웬만큼 상대에서는 뭐 필요 없죠 그냥. 네, 뭐 동주 선배 나와도 김동주 선배 나와도 쳐 그러고 가운데 보고 던지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또 나오는 투수였으니까 이제
투수 이제 뭐 권혁에게 딱 올라갔을 때 전광판 딱 보고 있으면 이제 대타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은 이제 감독하고 등을 쥐고 있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아예 나는 오늘 나갈 생각이 없어. 하면 이렇게 게임도 한 이렇게 있어. 어떻게 치냐고. 이게 제일 좋았을 때잖아요. 어. 아, 거의. 근데 거기다가 사실 그 당시에는 재고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예, 힘으로만 갖다 붙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타자 입장에서 그게 더 무섭잖아요. 더 무서워. 예. 몸쪽으로 하나씩 날라오고. 제일 싫어. 권혁, 이해천. 이해천. 언제 날라올지. 아, 저는 해천이 형 정도는 아니에요. 이해천은 넘사벽이고 걔는 일본에서도 그랬으니까. 맞아요, 일본에서. 걔는 나 국적을 가리지 않아. 해천이는 다 던져. 근데 명확하게 하자고요. 해천이 형 여기 정도는 선을 넣으셨다고 합니다. 선. 해천이 형보다는 재고는 조금 나았다고. 또 거기다가 그 당시가 이제 김웅용 감독인 시절이니까 김웅용 감독이 또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잖아. 어. 스피드 좋고 체격 좋고 키 크고 한 맞아요. 선수들 굉장히 좋아했는데 키 크고 왼손에 볼 빠른. 정말 많이 신경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셨을 것 같아. 거의 뭐 손자처럼 이제. 어떤 스타일이에요, 김웅영 감독님은? 어떻게 대화를 좀 나누는 스타일이에요? 재밌으세요, 되게. 예, 감독님 또 일화도 많고. 맛있는 걸 사줬다든지 뭐 용돈을 좀 줬다든지. 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 예. 언제 용돈 주세요? 그냥 길 가다가? 아니 예를 들어 캠프 가면 이제 연습 경기 같은 거 잘 던지잖아요. 그럼 따로 불러서. 따로 불러서 원래 캠프를 가서 연습 경기 하면 MVP 투수 타자 한 명을 정해서 네. 그 경기에서 이렇게 용돈 약소하게 주세요. 용돈을 이제 아오. 이렇게 줘요. 근데 따로 불러서 또 줬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소위 말하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거기 그쵸, 채태인도 감독님의 채태인도 아들. 거기 아들이 케인 형은 있잖아. 그때 삼성이 없었고. 아, 없었어요, 네, 그때? 제가 신인 시절 2년 차 이때까지만 해도 저 이제 강영식, 강영식, 이정호, 이정호. 네, 뭐 이렇게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기분 좋으신 날은 우리들이 연습 경기에서 잘 던진 날. 경기 결과와 상관없어요. 정말요? 우리들이 셋만 잘해야 잘하면 돼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못 던졌다 그러면 이제 앞에 버스 타고 계시잖아요. 타려 그러면 이제 보이면은 이제 촛대뼈 여기 있잖아요. 발로 차고. 저리 이상 뛰어오라고 막. 아, 저리 꺼져. 이러고. 진짜 귀여우시다. 근데 이렇게 삼성에 귀중한 선수가 될 권혁 코치가 큰일을 치를 뻔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꼭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아니 근데 청정구역이 진짜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하와이 전지훈련에 갔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생사를 넘나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고요. 거기가 계곡인데 네. 진짜 이렇게 돼 있는 약간 용소라 그러나 그걸 그런 느낌이 깊은. 그러면 수영을 평상시에 잘 하시는 잘 하는 건 아니었고 네. 그냥 조금 했는데 다리에 약간 쥐가 나가지고 네. 아 쥐가 나셨구나. 그러면 별일이 다 있네. 네. 못 올라오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안 보여요 물속 깊어서. 소름. 한순간이에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배영수 선수가 생명의 은인이셨다고 그러네. 어떻게 좀 구해주시게 된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이재국 기자님하고 같이 이제 따라갔었거든요. 쉬는 날이어서 예, 두 분이서 그렇게 해줬는데 네. 영서 형이 이제 단독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받았죠. 예, 조금 오버된 면도 조금 있고요. 아 그분이 또 자기가 PR하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맞아요. 번역을 살렸다 이러면서. 약간 있어요. 예, 저 일 때문에 진짜 네, 왜요? 제가 이제 2년 차였거든요. 네. 어쨌든 저한테는 좀 약간 안 좋은 기억이란 아, 그럼요.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될 수도 그럼요. 있고 뭐 지금은 괜찮지만 네. 제가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던지기 시작한 게 2년 차부터인데 예, 선배들이 막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제 저 물에 한번 빠졌다가 와서 이게 팍 돼서 이제 이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왔다. 구석에 올라갔다고? 저거 때문에? 너 물에 한번 더 야구에 들어갔다 눈을 와. 떴다. 더 들어갔다 와. 이러면서. 진짜? 타이밍도 절묘하죠. 그러네요. 저러고 나서부터 이제 권혁이라는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배용수 코치님이 이렇게 은인, 생명의 은인인데 지금 보니까 막 하나도 같이 가, 두산에도 같이 가. 그러네. 거의 선수 시절의 절반인가요? 평생 같이 하신 건가요? 거의 프로 다 했죠. 생활을 거의 다 다 했죠. 했죠. 거죠? 다 했죠. 팀을 다 같이 했네. 네, 다 했죠. 삼성 다 하나, 같이 두산. 하셨군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2년. 별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코치님은 별 말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배용수 코치님 말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많긴 하죠. 예. 어쨌든 이번에는 권혁 코치의 제1회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시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07년 60경기 7승 1패 19홀드 평균 자책점 2.79를 써내려왔는데 게다가 이닝이 77과 3분의 1이닝 동안 무려 100개의 탈삼진까지 기록합니다. 거의 뭐 선발 투수급인데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즌 초 들어가면서부터 사실 개막하면서부터 제자리가 정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점점 이제 선동열 감독님하고 이제 메인 코치는 양일환 코치님 두 분이서 조금 그런 쪽으로 힘을 많이 실어 주셨어요. 자리를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주겠다. 마음껏 해봐라. 약간 거기서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일단은 또 제가 2005년 수술하고 뭐 2006년도에 복귀를 했지만 그 전까지 제가 막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부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름의 또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그때는 몸 상태도 굉장히 또 좋았고 당시 삼진 잡는 영상 한번 저희가 같이 볼까요? 저기 저 당시만 해도 지금 보니까 직구 비율이 82%야. 지구만 던졌어요. 그냥 타자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쳐서 이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고 있고 그냥 끝내네요. 구위에 그냥 좀 밀리는? 그러니까요. 구위가 워낙 좋았으니까 저 당시는 진짜. 저 때는 좀 던지면 많이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본격적으로 뭔가 좀 이제 좀 야구다운 야구를 한다. 제 근데- 커리어가 시작된 느낌이 어떻게 보면 2007년부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손흥민 감독이 선발에 대한 준비를 좀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언질도 좀 했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이제 선발 투수 권역이었다면 저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2004년 이제 수석 코치님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개막전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구상을 하잖아요. 제가 5선발로 들어간 건 맞아요. 네, 맞는데 그때만 해도 뭐 제구의 기복도 있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뭐 선발을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그때는 다 했어요. 롱리리프도 하고 하다가 150 몇 킬로 이제 딱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제 딱 고정이 되더라고요. 중간 불펜. 자리가. 그럼 이제 권영 코치가 이렇게 본인의 그 선수 시절을 돌아보셨을 때 내가 구위가 제일 좋았을 때 좀 언제였고 어떨 때 그런 걸 좀 느끼세요? 2007년? 네, 그리고 2004년에도 그 막바지에도 굉장히 좋았고요. 어떨 때 딱 공 던지고 나서 아 진짜 내 구위 진짜 좋았다. 손에서 빠져나갈 때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정말 이게 던지면서도 이게 아 정말 힘이 있다라는 게 그 당시에는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33%, 뺨! 맛은 안땜 뉴카슬라이트. 그리고 또 이제 2008년도 또 기억이 나요. 권혁 선수 이제 베이징 올림픽 딱 따던 그 유명한 장면이죠. 그 장면. 이제 그때가 뭐 크게 활약은 한 건 없어요. 아니요, 활약은 근데 한 건 이제 없고 무사 2, 3루에 올라왔을 때 음. 그때 사실은 어렵겠구나. 모두 다 그렇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요미우리 감독이죠. 아베 선수 이제 딱 플라이 잡고 내려오는 모습. 근데 말 그대로 엄청난 맹활약은 아니었지만 너무 중요한 포인트에서 그걸 딱 잡아준 그 기억도 또 딱 남거든.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고 그런 멤버들이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삼성에 우승했던 시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주변에 워낙 좋은 선수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원포인트 릴리프로 그 당시에 딱 100% 임무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내려올 때 좀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냥 다 간절했어요. 한 경기 한 경기 선수들이 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똑같죠.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고 결과가 잘 나오면 더 좋은 거고. 근데 누가 제일 기뻐하던가요? 다 저랑- 기뻐했겠지만 네. 격하게 기쁨을 표현. 아니 어쨌든 저희들은 목표가 메달이었잖아요. 예, 군 미필자가 거의 열 몇 명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돌이켜봐도 저희들은 아예 금메달을 딸 거라고 사실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예, 그때 진짜 대단했죠. 생각도 못했고 그때 아마 일본전 준결승전 이기고 그때 이미 저희들은 다 끝났어요. 그렇지. 분위기는. 예. 뭐 화장실에서 통화하면서 이제 우는 선수들도 많았고 예,
많이 울었어요, 저 당시. 아. 일본전 이기고 나서. 권혁 선수도 우셨어요? 아니, 전 안 울었는데, 네. 예, 뭐 그만큼 활약도가 없어서 저는 감이 그렇진 않았는데, 그냥 주변에서 막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저도 이게 울컥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저 포철공고 환영의 기사예요. 아니 무슨 수레를 타셨어요. 아, 좀 이형 저런 거, 예. 아니, 좀 강민호 선수 저거는 굉장히 멋져가면서 타신. 저 금메달 저거는 종이로 만든 거예요. 네, 저건 그쵸. 저건 옛날 어디 야시장에서 네. 저 상품 1등 탔을 때 걸어두는 금메달 사이즈인데, 저걸 좀 저렇게 해주시는데 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포철공고에서 금메달 야구의 금메달 이렇게 나오기가 뭐 언제 야구뿐만이 아니지. 그럼 언제 그죠? 나오겠어요? 약간 기쁘지만 약간 좀 민망한. 아. 그죠? 표정에서 다 나오잖아요. 강민호 선수랑 권혁 선수의 저 표정을. 누가 봐도 민망한. 예. 그래도 어쨌든 금메달 따고 금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메달까지 획득하면서 더욱 승승장구를 하게 된 권혁 선수인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 왕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멤버가 됩니다. 무려 통합 4연패에 큰 힘을 보태게 되는데요. 첫 4년 연속 통합 우승 4연패. 뭐 좋은 기억이죠. 좋은 기억이고 네. 앞으로도 사실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정도로 그럼요. 대단했던 또 시절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아쉬운 부분이 좀 더 많았고요. 어떤 제가 것 때문에? 정말 그 팀이 좋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약간의 좀 하락세라 그럴까? 조금 1년 지날수록 좀 팀에서 그만큼의 또 입지도 많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적을 결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네. 저때 또 임창용 선수가 저게 몇 년도야? 14년? 13년? 뭐 이 정도 같은데요? 스코어도 뭐 11대 1이고 이건 뭐 끝난 거고. 네, 뭐 우익 수확하니 정원입니다. 2000년대 플레이오프를 소개합니다. 2014년 드라이브 챔피언. 저 해는 사실 5차전 하나로 끝난 거죠. 맞아요. 네, 5차전으로. 저걸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떠나게 됩니다. 혁이도 없는데. 근데 혁이는. 사실 삼성은 그 저때 당시에 진짜 거의 뭐 선수들끼리도 언터처블 그런 팀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은. 물론 야구가 팀 스포츠지만 네. 개개인의 역량이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선수들이 또 많았고 쌍권총이 나오네요. 권호준, 권혁, 안지만, 정영우, 그- 오승환. 불펜뿐만 아니라 어쨌든 야수도 그렇고 네. 선발도 그렇고 각자의 맞아요. 포지션에 있었을 때 그 선수들이 역할을 수행을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 싸움인데 그 부분에서 좀 완벽했던 것 같아요. 시즌 때 만나면 제가 다 쳐봤던,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다 쳐봤던 투수들이에요. 내가 SK 때 말을 2012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11년. 안타와 홈런을 다 치신 거예요? 아니 이제 다 치진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몇몇 선수들한테는 다. 근데 한국 시리즈 때 만났던 이 5명은 거의 그 파울도 못 시켰던 기억이요. 파울도. 나중에 내가 하도 안 맞으니까 네. 이제 이만수 감독이 이제 스퀴즈 뭐 이런 것도 시켜. 공하고 배트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만큼. 진감용 선배가 놓쳐 그걸. 처음 봤어. 그 멤버들이야 이거. 그때는 진짜. 근데 대단하네요. 시리즈를 앞두고 휴식하고 준비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네. 1등으로 맞아요, 올라가는. 맞아요. 많이 그럼 쉬잖아요. 이게 쉬고 나서 충전되고 나서 던지면 더 어깨가 이게 강해지는구나. 공이 달라. 똑같은 사람인데도 저 때는 불펜에서 이렇게 몸을 풀 때도 뭐 그냥 질 것 같은 생각 하나도 안 드셨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차피 우리 또 나가고 내가 못 막으면 뒤에서 막을 거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같은 선수인데도 야, 저 불펜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운영하기가 편하냐. 근데 저 5명은 또 이닝을 끊어가는 투수들도 아니야. 그냥 이닝을 맡기면 돼. 1이닝씩만 소화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선발 투수가 5이닝만 5이닝만 해도 던지면 이 되는 4명 중에 한 명은 하루씩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쉬면 돼. 그러면은 점수 뭐 뽑지를 못하는 거지. 아니, 실제로 저 때는 이제 11년부터는 유중일 감독이 계셨지만 선동열 감독이 계셨을 때도 정말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셨어요. 선발 투수 올라가면 5이닝만 책임져라. 길게 던질 생각하지 말고 5이닝만 막는다는 생각하고 그냥 내려오라고. 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성환이 뭐 윤상호 같은 선수 같은 경우도 제구가 좋으니까 투구수가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5이닝, 6이닝 공 70개밖에 안 던졌어요. 그럼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빼버려요 그냥. 그건 너무하다. 네. 더 던질 수 있는데. 확률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확률로. 아. 그러면 저 4번의 우승 중에서 혹시 제일 좀 권혁 코치님의 기억에 남는 아 크게 제가 기여한 게 없었다니까요. 아 4번 가요? 네.
예, 정말 없었고 그리고 불펜 투수가 확실히 뭔가를 그 경기에서 확실한 임팩트를 주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타자처럼 예를 들어 역전 홈런을 친다든지 선발 투수가 뭐 완투승 완봉승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5타수 5삼진 뭐 이런 거. 한국 시리즈. 난 제발 빼줬으면 좋겠는데 다음날 또 넣고 있어. 근데 약간 말씀하신 계속 거 실패. 들어보니까 약간 기여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불펜 투수가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좀 확실히 주목받기는 또 힘든 포지션이니까. 그럼 약간 좀 다른 이슈로 좀 돌려서 보너스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아, 돈이요? 삼성의 보너스 하면 그 얘기 빠지면 안 되죠. 네. 삼성 하면 보너스. 네. 네. 뭐 돈성이라고 불렀는데요. 근데 내가 이제 상대편으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대구에서 어떤 그 소비를 하면 5만 원짜리 현금이 없다 여기는. 삼성 구단에서 다 쓸어간다. 삼성 매니저가 야구단이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 5만 원걸 다 쓸어간다. 이런 얘기가 진짜 실제로 매니저 방에 지폐세는 개수기가 있다. 네. 그 개수기는 실제로 있었고요. 다 그 얘기해요. 예, 은행에 있는 거 있잖아요. 돈 넣으면 차차차 되는 거. 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고무줄. 이건 뭐 실화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어째 돈뭉치를 묶어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무줄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았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2004년도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을 때잖아요. 전부 이제 만 원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수 형이 한번 1대0 완봉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만큼 두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자 그러면은 만 원짜리 또, 뭉치를. 또 얘기를 또 해봅시다. 네. 이제 아마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 전부 계좌이체예요. 아니 저희도 통장으로 받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요청을 해요 선수들이 현금으로도 갖고 좀 갖고 싶어서 싶다. 돈 냄새 맡고 싶어. 아니요. 그때 돈 냄새 맡으면 좋잖아요 기분. 돈 냄새는 좀 역하잖아요. 왜요? 저는 좋던데. 지폐는 뭐? 저는 재팩이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좋지 않아? 돈 냄새는 별로 좋은 냄새는 아니 그래서 아닌데. 나는 삼성은 전부 그거를 뭐 선수단 요청으로 아니에요. 현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었고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수석 코치님으로 처음 부임해 오셨잖아요. 그 시스템이 아마 일본에서 하는 주는 방식 그대로 좀 일본은 그렇게 하나 보죠? 일본은 시스템이? 했다 한 구단이 일본 돈 냄새 좋아해. 제가 알기로 아날로그 그때 이제 방식으로. 주니치 계셨는데 주니치 아니고도 요미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좀 지급을 했다는 특이하네. 그래서 삼성이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이제 굉장히 부러웠지만 이슈였죠. 현금을 그렇게 챙겨서 비상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는 역시 명문 구단이다. 이 얘기를 각 구단에서 많이 왜냐면은 비상금이 중요한 유구단들 거죠? 같은 경우에는 비상금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좌에 그거를 딱 들어오면 하니까 어떻게 하나도 못해가지고 하냐. 그러니까 그게 근데 월급 계좌로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월급 계좌하고 이제 뭐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제 통장 두 개죠. 월급 계좌하고 그렇죠. 보너스 계좌. 아니면 이제- 월급 계좌에 다 넣던지. 아니 저희들은 따로 이제 계좌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매니저가 얘기를 해요. 계좌를 따로 달라고. 월급 계좌 말고 다른 계좌를 갖고 싶으면 갖고 싶으면. 그 매니저가 일을 잘하시는 거네. 그 당시에 8개 구단 매니저님들은 뭡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치리는 따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나는 했지. 나는 무지하게 월급 계좌가 아니고 뭐 이날 얼마 정도가 들어갈 예정인데 월급 계좌가 아니고 개인 계좌로 갖고 싶으신 분들은 매니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라. 잘하신다. 그럼 나는 국민은행 본사도 갔었어. 왜요? 바꿔달라고요? 계좌 좀 바꿔 이름 좀 다른 이름으로 좀 다른 계좌로 좀 막 해달라고 왜 막.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중에는 그러셨을 것 그 이제 유부남들은 막 그런 걸 막 공유하고 그랬어. 어디 지점이 그걸 좀 이렇게 해주더라. 막 이러면서 뭐 막 하고 그랬었거든. 아 진짜. 근데 그러면 권영욱 코치님 생각하는 당시 삼성의 약점, 강점을 지금 많이 말했으니까 그 당시 단점을 굳이 하나 꼽자면 뭐 밥이 맛이 없었다더라 약간 뭐 이런 거 뭐. 밥이요? 삼성이요? 하나 있어요? 삼성 내가 볼 땐 딱 하나야. 뭐요? 내가 볼 때는 뭐요? 그 라커룸 옛날 시민구장 시민 야구장 너무 네. 오래돼서 네. 그렇죠. 이제 아무리 좋게 해도 이게 견적이 나오기 힘든. 보수를 하고 해도 이제 해마다 조금씩 손보고 해도 그 노후된 거는 그럼 그게 유일한 약점이에요? 뭐 성적 잘 나오죠. 지원 좋죠. 뭐 약점이랄 게 없었죠. 야구단으로서 할 수 있는 뭐 가장 최고의 팀. 그렇죠. 베스트였죠.
자, 이제 한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4 시즌 종료 후 권혁 코치는 FA 선언 후 한화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좀 어떤 상황이셨나요? 그때 당시에. 삼성도 어떤 조건이 있었고 또 뭐 여러 이제 조건이 있었겠죠. 타 팀에서도 또 오퍼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뭐 하나 말고 타 팀에서도 오퍼는 있었고요. 그래요? 예, 있었는데 뭐 팀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의지가 가장 컸죠. 줄어든 입지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러면 적어도 3개 팀 정도에서는 오퍼가 온 거잖아요. 삼성, 한화 포함해서. 사실 돌이켜보면 삼성에서도 저에 대해 그렇게 막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요? 냉정히 말하면. 예, 제가 총 3번 만났거든요. 아, 그래요? 예, 3번 만났는데 3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1시간. 그래. 합쳐서. 네. 그러면은 한화랑 계약했을 때 일단 계약 기간은 4년 했잖아요. 삼성도 계약 기간만은 4년 정도는 처음에는 3년이었어요. 3년. 예, 3년 그 얘기 듣고 이제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 나누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4년 뭐 기간 늘어났고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금액도 나왔고 이제 마지막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했죠. 예, 그동안 뭐 감사했다, 나가겠다 예, 하고 그래서 저는 최종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예, 예,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건 맞는데 그렇지. 삼성이 뭐 돈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그럼 뭐 조건보다도 사실 선수들 FA 때 팀 정하는 거 보면 이 팀에서 나의 입지가 얼마큼 보장이 되느냐, 이 팀이 얼마나 나를 절실하게 원하느냐 이런 걸 좀 많이 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가 더 컸죠. 왜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FA 신청을 하는 해도 14년도도 기록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경기를 좀 많이 못 나갔고 나가는 어떤 제 포지션 자체가 중요한 순간에 중용되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내가 여기서 또 다시 4년 계약을 만약에 할 수도 있었겠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그 분위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크게 바뀔까? 물론 제 노력 외에 또 좋아지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약간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였고. 그러면은 삼성 제외하고 한화하고 또 다른 오퍼를 했던 팀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 조금 더 뭐 좋았어요? 조건으로 따지면 하나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하나가? 네. 그럼 한화에서는 좀 어떤 말이 권혁 코치님 마음을 이끌게 됐어요? 일단은 뭔가 이제 새로운 팀이잖아요. 새로운 팀이고 또 저를 그만큼 또 원한다는 또 그만큼의 뉘앙스라든지 표현도 충분히 해주셨고 뭔가 저도 약간은 좀 다른 환경에서 좀 많은 좀 스스로도 이제 조금 더 다시 이제 예전 모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33%, 뺨! 맛은 안땜 뉴카슬라이트. 그래서 그런지 2015년에는 제2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가을 야구 경쟁할 때는 대전구장의 아이돌로도 불리셨고 33살 유부남이 아이돌이요. 근데 저는 이때 제가 야구장 리포팅에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 그 인기가 엄청 나셨고 한화 팬들 사이에서도 권혁 코치님 막 그런 플랜카드라던가 이런 것도 저는 진짜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대전의 아이돌? 대전 아이돌이었어요. 아이돌 진짜. 치고는 그죠? 너무 아니에요. 그건 연식이 아니고. 너무 네. 아닌데. 연식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 이때 만들어진 별명이 불꽃 남자 기억나시잖아요, 위원님. 뭐 불꽃 만드는 회사니까. 왜? 그래서 불꽃 불꽃 하나. 남자. 그래서 막 권혁 코치님 올라온 막 불꽃 투어, 막 불꽃 남자 난리 났었어요. 플래카드랑 그 스케치북의 그 네임이. 근데 또 그런 그 관심이 네. 엄청나게 그리우셨을 쑥스러웠을 거야. 때. 괜히 야구장 가면서 막 사람들 막 알아봐주고 막 이러면. 그리고 저는 막 그런 걸 되게 막 즐기고 이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내가 즐기실 볼 거 때는 약간 얼굴 빨개지면서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제가 대문자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막 즐기지는 않지만 집에 가서 즐기는 스타일. 그냥 살짝 처음에는 생각나고. 사실 이게 뭔가 하다가 네. 그 좋아해 주셨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팬분들은 약간 김성 감독님도 좋아하셨던 게 어떤 막 근성, 막 악바리 같이 달라붙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좀 이전까지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적을 해온 선수가 진짜 막
예.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에 조금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근데 또 삼성에서 이제 그 던질 때 모습을 보면은 뭐 1이닝 던질 때도 있고 아웃카운트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믹스해서 던지긴 했는데 한화 이적 후에는 거의 이닝을 담당하는 투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이닝 올라가면 소화도. 이제 뒤에 준비하는 투수가 없으니까. 뭐 마무리 보직이기도 하기는 했겠지만 삼성에서 오히려 그런 그 중요한 타이밍에 많이 던지지 못했었고 못 나갔고 하던 그 상황에서 팀 이적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많이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본인 기분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힘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또 좀 힘드셨을 거. 뭐 같이 해보셨잖아요. 아, 힘듦에 있어서는 뭐 정신적인 힘듦이냐 육체적인 힘듦이냐네요. 우리 그분이시죠? 지금 몬스터 감독님? 네. 뭐가 나요? 육체적? 투수는 그래도 좀 나아. 그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시간이 약간 짧은 건 맞아요. 이 얘기하면 투수도 할 말 많아 사실. 투수도 힘들어. 네, 저는 또 제가 계산하고 막 힘들고 빠지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시킨 대로 하고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무던하기 때문에 훈련 양을 그 FA에서 해서 이적해서 간 선수지만 그리고 30 나이가 셋이었고 한데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저 스프링 캠프 갔을 때부터 쉬는 날도 없이 정말 쉬는 날 없는 거 아시죠? 네. 맞죠. 저는 40일 동안 하루도 못 쉬었어요. 그건 아직 그 처음 경험해봤으니까 못 쉰 거지. 쉬는 날은 선수가 만드는 거예요. 감독님이 정해주지 않아. 똑같은 감독님인데 다른 스타일. 완전 정말. 알고 계세요? 어떤 스타일이신지? 혹시 지금 알고 이제 계세요? 만약에 번역하지? 지금도 선수였으면 내가 조언을 해줬죠. 여러 가지 방법들 내 이 노트 있거든. 그거 내가 전달했지. 그거 그러면은 네, 이 그게 추소문을 들으셨는지. 아니 근데 은범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요? 훈련 중에 SK 있을 때랑 또 달라졌다고. 한화로 네. 이적하셨을 네. 때는 어떻게 좀 달라졌어요? 더 많아졌다고. 훈련이. 네. 진짜. 연세는 더 드셨는데 네. 오히려 은범이가 형 SK 시절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근데 고향 원더스를 갔다 오신 이후로 뭔가 또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2015년 불펜 최다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근데 당시 권혁 선수가 112이닝으로 팀 내 1위, 2위는 박정진 선수의 96이닝, 3위는 조상우 선수 93과 3분의 1이닝입니다.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이때 투구수는 2,098구. 거의 2경기에 한 번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하나 실제 혹사에 관한 또 논란이 항상 또 따라다니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좀 어떠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진짜 좀 힘들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감독님이 하시던 방식이나 어떤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좀 시대와는 안 맞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많고 또 반대되는 또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넥센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자유롭게 하죠. 훈련량도 줄이고 선수들 지친다고 그렇게 있어서 이게 갈수록 나중엔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쟤 괜찮을까 하다가 여름 되고 이닝수 많아지고 경기력 안 좋고 하니까 이제 말이 바뀌는 거죠. 그때는 그래 저렇게 되는 거야. 저럴 줄 알았어. 네. 어쨌든 그런 소리를 저는 다 들어야 되잖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따라오는 소리들. 저는 그냥 경기 나가라고 와서 던지는 거고 맞아요. 내가 나갈 수 있으니까 던지는데 너무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제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면 진짜 속마음으로 또 내가 오늘 진짜 한 경기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 쉬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죠. 했는데 뭐 던져 그러면 예 하고 나갔으니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쉬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네네. 그날은 쉬는 날이었는데 제가 정말 이제 투수들은 또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트레이너분들이 마사지도 네, 해주고 맞아요. 또 하잖아요. 하고 이제 7회인가 나는데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저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다가웃에서 있는데 정민태 코치님 보시더니 이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네. 분명히 쉬는 날이었는데 스파이크 갈아 신고 왔죠. 네. 감독님 되냐고. 된다고. 그래서 그 정말 급박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공수교대하고 상대편 이제 딱 그 공격하는 그 시간이 수비하는 시간이 그 딱 몸 푸는 시간이었는데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어디로 갔냐면 야구장 뒤로 질러 갔어요. 뒤로 관중들이 있는 사이로 스파이크 우와, 신고 정말요? 뛰어가서 뒤로 불펜 들어가서 그 사이 이제 몸을 풀고 이제 마무리로 또 나온 거예요. 세이브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나도 이제 막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예. 분명히 쉬라고 했는데 8회에 갑자기 막 툭툭툭 막 치면서 막 따라가. 그치, 분위기가 아니 심상치 않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요. 예, 한번 보세요. 눈 마주치면 안 돼. 이런. 모든 불펜 투수들이 다 공감할 이야기. 그러면 이제 감독님은 이제 혁이를 어떻게 해서 한번 쓰려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혁이가 여기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 있고 감독이 저렇게 보면 이제 혁이도 같이 보는 거야. 감독님 보면 내가 왜 이래요? 베타? 난 신경도 안 쓰고 얘 풀라고 하는데 그래서 코치가 욕해요. 너 아니야 이 새끼야 하면서 빠지라고 막. 이렇게 얘 보고 보고 약간 그래서 모 구단들은 어떤 구단들은 아예 그 투수가 선발로 등판하고 나서 락커에서 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은 팀 내부적으로. 네가 던지고 왔는데 와서 다 같이 덕아웃에서 응원을 하고 힘을 실어주는데 왜 쉬냐 이걸로 막 얘기가 많아서 아예 마무리 투수 같은 경우는 감독이 너 내일 쉬어 그러면은 코치들한테 통보를 하고 아예 그냥 집을 보낸대. 야구장에 안 오는구나. 아예 공식적으로 그냥 쉴 수 있게끔. 근데 이제 혁이처럼 너 내일 쉬어 했는데 야구장엔 있고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고. 단 한 번도 집에 간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팀들도 있대요. 아예 보이면 쓰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아예 눈에 띄지 마. 그냥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런 배려를 해주는 거죠. 아까 삼성의 김웅영 감독님도 정말 예뻐하시는 스타일이었고 김성훈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권혁 선수를 굉장히 나는 아직도 예뻐하셨을 그 것 화면 같아요. 중에 하나가 볼 감독이 이렇게 방문해서 유명한 그거죠. 그냥 권혁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그쵸, 나였으면 단순해. 그냥 제 여기서 딱. 얘기가 왜 이렇게 흘러가지? 우리는 원래 그래. 한번 보죠 저희가. 이거는 워낙에 유명한 저는 야구 팬이면 거의 모르는 분이 없지. 수가 없죠. 이거는 진짜. 저게 어떤 네, 장면이었냐면 한번 설명해 잠실이네. 이게 감독님이 원래 표정이 그렇게 막 웃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올라오시면서 전 눈이 딱 이렇게 마주쳤는데 되게 밝게 웃으시는 거예요. 이게 감독님 이제 뒤통수만 나오니까 뒷장면 나오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웃었어요 같이. 예. 웃고 나니까 저렇게 이제 해주신 거예요. 감독님 잘 저기 안 올라오는데 맞아요. 마운드에 마운드에 안 올라갔어요. SK 때도 좀 광현이 정도나 돼야 이제 한 번씩 올라가시지. 저 경기도 제가 올라오셨을 때가 3이닝 때 던지고 있었거든요. 3이닝째? 예, 7, 8, 9. 제 9회예요. LG랑 할 때 잠실에서 3이닝 세이브를 했거든요. 감독님도 미안했던 거야. 사과하러 온 거야. 저거는 미안하다. 그러니까 웃기만 하시고 말은 없으셨던 거죠. 아무 말도. 예. 그러면 권혁 코치님은 그 당시에 그걸 어떤 그 제스처나 의미로 알아들으셨어요? 그냥 말을 안 하시고 네. 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 힘내, 약간 이런 느낌. 파이팅 불어 넣어주시려고. 지어 짜내야죠. 어떤 정도. 아직 근데 저 이후로 김성훈 감독님의 이 마운드에서 볼을 이렇게 터치를 받은 선수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없죠. 나도 본 적이 없죠? 없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 좀 민망해요, 사실. 저도. 아니 너무 좋은데 감사한 일인데 장면만 놓고 보면 할아버지가 손주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 근데 어쨌든 이후에 2017년 부상이 재발하면서 등판 횟수도 줄게 되고 또 결국에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좀 어떠셨어요? 어쨌든 한화에서 그렇게 불꽃같이 투혼을 펼치셨는데 2017년에 또다시 이제 부상도 재발을 하게 되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힘들죠. 제가 수술도 팔꿈치 수술을 총 3번 했고 재활은 어쨌든 힘들거든요. 힘든데 뭐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뭐 다른 감정은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생각도 사실은 없었고. 보니까 약간 진짜 상남자.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네. 평소에도 저는 되게 생각 자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약간 어떤 뭐 그런 뭐 핑계나 뭐 이런 게 그냥 내 탓이요. 그냥 내가 그게 마음 편한 거 내가 같아요. 그냥 짊어지고 갈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또
한화의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그 뒤에 두산하게 입단하게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까지 비하인드가 너무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상황이셨나요? 그 당시에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구단의 스탠스 자체가 선수 개인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가 그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실망을 했고 약간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도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던지고 물론 FA에서 금액을 받고 왔지만 이만큼 했는데 뭐 나한테 이래? 그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런 마음 없었고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제가 좀 아직까지는 더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데 그리고 준비도 어쨌든 재활 기간이 있었지만 또 캠프 가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했고요. 몸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 뭐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달랐고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캠프 가기 3일 전에 면담을 했으니까요. 연봉 계약. 그러면 1월 말이네 거의. 예. 아 제가 저 훈련을 갔어요 외국으로 대만에. 개인 훈련을. 예, 그때 보명이 형 있는 대학 감독으로 있는 동의대학교 거기 가서 몸 잘 만들고 중간에 한번 연락은 왔었거든요. 언제 들어오냐. 근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해외 훈련 나가 있지만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일절 없고 그냥 그거 체크하고 귀국하고 나서 구단 사무실로 처음 들어간 게 한 3일 전인가.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것까지도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뭐 연봉 삭감 오케이 다 인정 알겠다. 근데 너 이번 캠프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터진 거죠. 완전히 참았던 게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는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해 사인해. 통보식으로만 그냥 어떤 그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저한테만 계속 계약을 하라고 종용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권혁 코치님은 에이전트가 없었어요. 저는 나도 에이전트를 지금 선임한 그거 적이 딱 없어요. 물어보고 그쵸.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냐면 에이전트는- 저는 에이전트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그 다이렉트로 그런 감정이 상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경험을 해봐도 네. 그런 얘기는 사실은 맞죠. 선수하고 마지막에는 선수와 구단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나 조건 조율 같은 거는 에이전트랑 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게. 어쨌든 두산에 입단하게 됩니다. 근데 두산에 입단은 아까 저희가 살짝 얘기를 했지만 또 배용수 선수가 가 있고 또 권혁 코치님도 이렇게 가시고 두산 입단을 가장 반겨줬던 선수는 누구였나요? 일단은 현승이가 동기고 이현승 이현승. 선수. 네. 네. 평소에 또 친하고 하니까 해줬고 네. 두산 선수들이 되게 지금 생각해봐도 되게 착했어요. 선수들이 투수들이 다 순하고 막 또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선배 이런 대접도 잘 따르고, 해주고 네. 그 역할을 용찬이가 되게 잘했어요. 이용찬 선수. 영찬이가 중간에서 후배들은 이렇게 좀 약간 좀 잡을 때는 잡고 선배들 챙기고 가교 역할을 하는. 네, 용찬이가 되게 잘했어요. 나는 그 두산에 이제 처음 와서 일본인가 어디 전지훈련에 합류했을 때 네. 나 그 유튜브 구단 유튜브 베어스 TV인가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이현승하고 둘이 좀 친하게 지내봐 막 이렇게 막 둘이 붙여놓는데 둘이 서로 어색해가지고 어떤 선수 하나가 좀 친하게 지내 올 시즌 둘 중에 한 명만 살아남을 거니까 막 이렇게 막 짓궂게 막 장난하고 막 어쨌든 그랬던 포지션이 기억이 나. 겹치니까 똑같아서 겹치니까 위치가 겹치니까 또 이 친한 것과 다르게 또 필드 나가면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지. 보이지 않는 그게 있지. 근데 성격도 두 분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현승 선수도 되게 수줍수줍하시잖아요. 현승이도 재밌어요. 현승이 재밌고 수줍수줍. 근데 두산에 오자마자 두산 우승을 했네요. 반지가 지금 6개. 하고 넘치시. 무섭게. 야, 한 손가락이 안 들어가네. 당시 팀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두산은 좋았어요. 좋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김태형 감독님이 이게 고참들에 대한 특히 편견이 없으세요. 감독님이 약간 어떤 스타일이시냐면 뭐 나이 뭐 이런 거 없이 나는 되는 사람 쓴다. 그리고 고참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고 저한테도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갔을 때 1년 다 안 뛰어도 된다고. 중요할 때 2달이든 3달이든 중요할 때만 딱 그만큼만 해주면 네 역할 다 한 거다. 편하게 해. 약간 배려도 많이 해주셨고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33%, 뺨! 맛은 안땜 뉴카슬라이트. 자, 그럼 이번에 커뮤니티에 올려준 팬들의 질문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Q&A 이건 꼭 물어봐 듀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형님의 피는 파란색인가요? 주황색인가요? 저요? 사람 피는 빨간색이죠. 둘 다 아닙니다. 조금 더 가까운 피는 그러면 주황색인가요? 아, 이 팬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SNS는 안 하지만 네. 굳이 논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도 근데 사실은 조금 뭐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개인의 행복은 주관적이니까 그러면 어떤 팀에서 뛸 때 가장 행복했나요? 짧았지만 하나에서 인연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최근의 기억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또 재밌었고 나름의 임팩트도 있었고 맞아요. 임팩트도 정말. 네, 불꽃이 이제 타고 다 원래 그렇잖아요. 불꽃이 마지막 꺼지기 전에 제일 활활 타오르는 거. 그래서 고기도 불을 이렇게 활활 오를 때면 다 타 고기는 재가 있을 때 은은하게 해야지 맛있게 구워지는 거야. 네, 그러면 다시 선수 시절로 돌아간다면 선동열, 유중일, 김은용, 김성근, 김태형 감독들 중 이 감독과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하는 감독님 누굴까요? 손동현 감독님하고 김태형 감독님 두 분. 뭐 나머지 두 분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아니 뭐 힘든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성 감독님하고 김태형 감독님은 확실히 좋은 기억이 아니 두 분이 상대적으로 나빴던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알죠. 논란된다 또. 암요. 예. 논란에 이제 두려워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만약 투수 코치라면 이 감독 밑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면 우승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감독님. 김태형 감독님이요. 이유는요? 김태형 감독님이 보면 이게 운영을 되게 잘하세요. 예. 이게 뭔가 확실히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엔트리에 20몇 명의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들의 하나하나에 뭔가 막 딥하고 이런 건 없지만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세요. 예. 선수들을 감정이라든지 관리하려고 이런 하시고. 부분들도 예. 진짜 영리해. 예, 머리가 그 정말 말이 좋아. 맞아요. 예. 정말 영리해.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해보면. 말씀도 잘하시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질문. 권혁 선수 하면 야생마 이상훈 선수에 이어 좌완 선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47번이 떠오르는데 이 번호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남는 번호 선택했어요. 보통 이제 시인들은 선배들이 먼저 맞아요. 이제 남은 번호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 있으면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쨌든 고졸 우선 1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먼저 그 선택권이 주어졌고 가장 좋아 보이는 번호가 뭐 나머지는 다 60몇 번대니까 이 번호를 선택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최대한 좀 적은 번호를 택하셨군요. 47번이라는 번호가 되게 좋은 번호거든요. 네. 예. 왼손 투수한테는 또 많은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번호고 그 번호를 달고 잘했던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번호를 달았고 운이 좋았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꼭 전해달라는 응원 메시지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권혁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공을 던지셨던 그 기간 동안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이 그 공, 내 눈물 날라 그러네. 그 공 하나하나의 자부심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눈물 날라고요? 저 완전 눈물 나는데요? 그래? 안 그래요? 울컥 안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지금 약간 수십만 명이 그 공 하나에서 약간 울컥해지는데. 그래? 울컥까지가 아니네. 다 티예요? T예요. 아 뭐야? 그럼 혹시 감동 안 받으셨어요? 저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뭐 한 번씩 이제 들리고 하면 네. 뭐 그래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도. 예. 맞아요. 큰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만 지금 울컥해가지고. 내가 약간 표현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나에게 땡땡땡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바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권혁에게 삼성이란? 지금까지 어쨌든 오게 만들어준 시작점, 그리고 많은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준 팀. 권혁에게 한화란? 하나요?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건가요?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저한테는
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좋았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복잡 인생의 미묘한 희노애락? 감정이 좀 많은 그 정말 짧았던 4년이지만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권혁에게 불꽃 남자라? 이제는 그렇게 안 불러주셨으면 하는 단어.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오랜만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방송이란 걸 약간의 좀 이게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좀 막 평소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어떠셨어요, 치대도? 되게 얌전하고 그냥 그럴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말씀도 또 잘 하시고 네. 그리고 권혁 선수 최근 근황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또 생활하고 지내고 있구나. 또 언제 어디서 우리가 또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건강하고 네, 후황양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아까 그 팬분의 말씀 때문에 제가 또 울컥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권혁 선수가 마운드에서 뿌렸던 그 공 하나하나는 정말 많은 팬들의 가슴을 진심으로 울렸던 것 같습니다. 불꽃 같은 투혼을 뽐내주셨던 권혁 선수 앞으로의 제2의 인생도 저희 스토킹이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토크의 킥스토킹 지금까지 권혁 코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